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시회술을 맡은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방문하신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은 1931년 만주사변 이후로 본격화된 일본의 대륙 침략과 일본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진 조선인 강제동원의 참상을 함께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자 건립된 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세들한테는 교육의 장이 되고 인권과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역사관이 건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역사관의 로고로 사용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모양이 되는데요. 이것은 그 당시에 부산과 일본을 왔다 갔다 했던 부간 연락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 이름은 일본의 그 시모노세키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시모노세키를 한자로 하관이라고 하는데 그 관자와 부산의 부를 따서 관부연락선, 오늘날 저희들은 부간연락선으로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가 그 당시 강제동원 시기에 우리 노동자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을 많이 타고 강제징용되었던 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이제 어느 곳에 이제 지정을 할까 이렇게 이제 논의 끝에 그 당시에 물론 다른 항구도 있었지만은 부산항에서 이제 그 일본으로 가기가 가장 가깝고 1905년도에 경부선을 통해서 그 이제 부간 연락선, 그 당시에 간부 연락선이라고 불렸죠. 그 배가 이미 이제 운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기가 가장 이제 가까웠고, 그 다음에는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의 22%가량이 경상도 출신에다가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이제 뭐 일본이나 국외에 강제 동원되었던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이제 부산항을 통해서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로 이제 부산에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뭐 조금씩 뭐 일본국의 함부라든지 뭐 이런 거는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제 전체적인 이런 이제 역사 관련 전시라든지 해설이라든지 이런 유물은 우리나라에서 이 부산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제동원되었던 분들은 여기는 역사관이 이제 1938년 이후에 강제동원되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주로 수기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유물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1938년도로 돌아가서 역사관 안쪽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야 고향은 경상북도인데 나는 어째서 수파로 왔느냐. 일본 당주 누가 하니 일본 땅하고 네, 여러분이 방금 걸어왔던 길은 기억의 터널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든 노역에서 이제 조금 탈피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동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먼저 여기는 이제 일제강제동원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려고 하면 일본의 평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1868년도에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해서 먼저 우리보다 개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895년도에는 청일전쟁, 1905년도에는 이제 러일 전쟁을 해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1년도에 만주사변, 1937년도에는 중일전쟁, 1941년도에 미국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면서 일본은 점점 이제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내에서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까지 인적, 물적, 자금 통제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한 게 일제강제동원이라고 간략하게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으로의 진출의 필수적인 혹시 서방향을 구축할 수 있어. 인사는 전략적 가치가 내일 이곳으로 오셨다.
네, 여기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군인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그 강제동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강제동원을 했겠습니까? 이제 모집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제 처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든요. 이제 기업에서 특히 뭐 미쓰이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뭐 이런 이제 기업에서 광고를 할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이제 해유를 하잖아요. 취업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급 학교 진학시켜 준다든지 그러니까 해유, 협박 뭐 그거 나중에 안 통하게 되면은 뭐 공갈 인신매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군인으로 동원하기 전에 동네에 이제 이렇게 깃발 같은 걸 달아줘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를 많이 하는 거죠. 모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일본에서는 장행기라고 하고 조선에서는 청춘만장이라고 해서 젊은 청춘이 일찍 죽으러 가는 깃발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유물 보고 가셔야 될 것은 여기 지금 흰색 천에 빨간색 실로 되어 있는 무운장구라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남편이 군인으로 끌려가면 살아 돌아올지 죽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다니면서 1000명한테 이렇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받았다고 해서 천인침, 일본말로 샌닌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군인으로 끌려 나가기 전에 죽지 말고 돌아오라는 염원이 담긴 거고 그 다음에 허리에 이렇게 둘러주는 요대 형식의 부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제 강제동원 인원이 몇 명 정도 갔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내는 건 없고요. 일본 가해자 측이 이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가해자가 이런 통계를 낼 때는 회피하고 싶겠죠,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만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여기 보시면 노무, 군무원, 군인 동원이라고 해서 782만 7,355명이 강제 동원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강제 동원된 숫자가 7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군인 군속 같은 경우는 27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가장 많은 이제 수를 이루는 게 노무자거든요. 그래서 노무자 같은 경우는 753만 명이 이제 연 인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그 일본은 제국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에 뒤처져서 동양에서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로 가장 먼저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전선이 중국하고도 하고 그다음 미국하고도 전쟁을 하니까 자기네들 이제 인원으로서 충당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인들을 쉽게 말하면 노동력 착취입니다. 노동력 착취를 위해서 강제 동원이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유형은 먼저 이제 군인, 군무원, 노무자, 일본군 위안부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